우리는 343명의 다차원적 존재로 구성된 그룹 의식이지만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비물리적 세계를 나누고 있는 베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긴 하얀 가운을 입고 있고 가슴과 이마 부분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는 약 3m 키의 잘생긴 존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룹에겐 대변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옴니 임마누엘랑 임마뉴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변인은 전달자이며 우리 그룹에게 집중하는 존재이며 그는 우리를 옴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토록 다양한 인종이 있으며 다인종 세상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완벽히 대답하기 위해선 먼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는 인종들은 오늘날 당신이 알고 있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들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기괴하거나 심지어 이단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실입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아주 먼 옛날, 지구는 태양계 너머에 존재하는 행성들에서 온 수많은 존재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행성들은 은하계의 또 다른 지점에 있는 다른 스타 시스템들의 일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시인은 이러한 외계종들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교배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진화의 방향도 생겨났습니다. 당신의 과학자들은 지구 및 인간종의 진화와 발전 과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분류하고 기록했지만 일부 필수적인 정보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선사시대에 살았던 인류의 종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소멸했습니다. 이 지구의 식민화는 이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휴머노이드 등이 영혼의 들어감을 훌륭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해진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곳에 이미 있던 종들은 절반은 동물인 상태를 경험하고 싶은 영혼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경험만큼이나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또 유효했습니다. 각 행성에는 관리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 종들의 진화를 감독하고 행성 안팎의 모든 생명을 안내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의식, 지구의 영혼도 있습니다. 당신이 영혼을 지니고 있고 당신 자체가 인간의 몸에 깃들어 있는 영혼인 것처럼 지구도 그 안에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식민화와 새로운 종들의 도입은 특정한 행성의 의식 또는 관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종들이 지구에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은하계 도처의 각 행성은 단일한 종으로 발전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웨덴 사람들만 사는 행성, 일본 사람들만 사는 행성, 유럽 사람들만 사는 행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적 표현 방식과 언어 면에서 큰 폭의 다양성은 없었습니다. 환생과 생애의 횟수 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 번은 아닐지라도 수백 번의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특정한 행성이나 세상에 머문 것을 주기라고 하는데 당신은 한 주기당 200에서 300번 정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 당신의 은하계 안에 있는 다른 항성계 시스템에 존재하는 행성들에서 수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들 다른 항성계 시스템에서 많은 생애를 살았고 오늘날의 문화만큼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각 문화들 속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상 속에서 한 주기를 완성했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험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뿐 아니라 당신과 같은 많은 존재들은 다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영혼 국가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발전하는 것이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도 흥미진진한 도전이었고, 이와 함께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과제도 받아들였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은 새로운 체험을 원했습니다. 원시인들의 몸속에 깃들어 있던 영혼들은 그때 당시에 원했던 모든 체험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체험을 이어나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를 방문한 종으로부터 새로운 DNA가 도입되어 새로운 인종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방문객들은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이며 약간 다른 점만 있을 뿐 지금의 당신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인류는 모두 이때 이루어졌던 교배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냥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던 휴머노이드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간은 고유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긴 했어도 휴머노이드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오리지널 지구 인종들은 소멸했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다른 별에서 왔던 당신 선조들의 유전자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두 부분의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영원한 부분이며 지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육체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를 창조한 것은 아주 먼 옛날 당신이 머물러 있던 육체의 DNA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진화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이며 그 창조의 배후에 있는 지휘자입니다. 당신들 중 일부는 이미 멸종한 원시인의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당신에게 그냥 생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별들의 연결에 대한 기억을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 기억 중 일부는 다른 스타 시스템에서 살았던 전생에 관한 희미한 기억이고 또 다른 일부는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인종이 창조됐던 시기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나요? 그리고 어디서 왔나요? 고도로 발전된 외계의 문화들이 지구에 새로운 인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생각의 힘을 마스터했고 그들의 기술 안에 생각 권능을 결합시켰던 문화였습니다. 마음과 기계가 통합되었기에 그들은 광대한 우주 공간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물질을 넘어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순간 속에서 이동합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기술은 에너지의 정신장을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자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거리와 시간은 여행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그들에게 데려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집단 이동도 가능했으며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대상에게 생각을 집중할 수도 있었고 몇 분 만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간 이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들 문화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간, 공간, 생각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본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과 우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창조적인 생각을 현실에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지구로 간 것이 아니라 지구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소망과 집중된 생각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존재들은 UFO를 이용해서 도착했지만 좀 더 진화된 존재들은 지구 표면에 단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마스터들이 다른 형태를 한 채 사람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과정입니다. 일단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이 나와 모든 창조의 근원은
하나이다라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이 현실의 창조자임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지식을 구현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롭게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물리적, 육체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에너지가 형태로 응축된 모습입니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원자들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좀 더 작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들을 계속 쪼개가다 보면 순수한 에너지 형태에 도달합니다. 이 순수한 에너지는 생각에 의해 조정되고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당신의 몸을 창조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존재들 중 일부는 다른 세상에서 존재했던 바로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은 초의식을 깨닫고 있었고 초의식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구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인격자로서의 자신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차원적 영혼자로서 자신의 모습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또한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대의 문서에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미신으로 가려져 있고 그 당시 작가의 관점에 의해 기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와 인연을 맺었다는 성경 내용,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6장 2절. 물리적 형태를 갖출 수 있었던 이들 비물리적 존재들은 아주 능숙하게 물질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생각에 의해 형태를 갖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이런 능력 때문에 500년 이상 살았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생각에 반응하고 질병, 노화, 죽음은 단순히 제약적인 생각이 투영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원시 인간 간의 교배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출현한 인류는 오늘날 당신에게 익숙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자손을 낳았으며 그 후손들은 육체와 자신을 좀 더 깊이 연관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으며 그 결과 인류는 물리적 차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성계들로 구성된 광대한 은하계 안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진행돼 온 그들의 비물리적 계승 과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억들은 아득한 옛 이야기, 신화, 지나간 시대의 설화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면 위로 떠오른 뉴에이지 문학들은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오리온 그리고 다른 항성계들을 포함한 다른 스타 시스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스타 시스템들은 고대의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부족들 사이에서 구전으로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많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저 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그들 부족을 방문해서 조족 여성과 결혼했던 이야기와 아주 먼 옛날 신이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족의 미신이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오리온, 그리고 기타 다른 스타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스타 시스템이 당신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고향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외계 행성에서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육체는 지구와 외계 행성 모두에서 유래된 유전자로 구성된 지구 몸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유일무이할 뿐 아니라 지구에서 고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고향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고 말해주는 희미한 기억의 끈을 되살리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 출신이라는 희미한 기억 때문에 자신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진정으로 이곳에 속해 있지 않고 이곳과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 지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고향은 당신의 가슴이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존재했던 곳은 당신의 진정한 고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인 초의식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발달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초의식 안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억들은 당신의 이전 주기로부터 기인하며 의식의 표면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고향은 당신의 가슴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이전 삶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성급하게 지구는 안 좋은 곳이고 뭔가 잘못된 곳이라고 결론 내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조화로움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고유한 환경에서 예전과 같은 조화를 창조하려고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단순한 이유입니다. 저 별들을 그리운 듯 애타게 바라보는 대신에 이러한 기억들이 어느 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 열망이 당신에게 고향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당신의 가슴입니다. 진정한 고향은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일부도 아닌, 대부분도 아닌, 전부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가슴으로 돌아갈 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랑의 존재 상태를 반영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이며 다른 모든 것이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모든 상태를 허용하면서도 그것들이 당신을 중심에서 끌어내는 일 없이 가슴의 중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가슴 안의 중심에 머물게 될 때 상상하고 열망했던 고향보다도 더 고향 같은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열망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당신의 가장 큰 동경입니다. 당신을 이끌고 채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와 열망입니다.